안녕하세요. 영단어장입니다. 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엔 오다, come을 의미하는 라틴어 어근 when이 포함된 단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단어의 정체성을 탐색하기 전에 모르는 어휘가 머리에 각인될 수 있도록 잠시 화면을 정지시키고 단어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만일 로마 문명에서 단 한 사람만을 뽑아 설명해야 한다면 고대 로마에 대해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이 사람 줄리어스 시저를 떠올리는데 그다지 긴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자신 황제가 되지는 못하였으나 그가 끼친 영향력으로 인해 후일 전 세계 황제의 명칭으로 그 이름이 사용된 사람, 줄리어스 시저. 고대 로마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은 황제를 칭할 때 시저라고 부르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영어권의 시저를 비롯하여 독일에서는 카이저, 러시아는 짜르, 이탈리아는 체사레, 폴란드는 체사르쉬, 페르시아에서는 샤까지 모두 황제를 가리키는 명칭이 시저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또 그 이름에서 유래한 단어가 있습니다. 시저리안 아퍼레이션입니다. 우리말로는 제왕절개술이라고 해석하는데 시저의 출생에서 유래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는 또 많은 명언을 남겼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주사위는 던져졌다, 브루투스 넘어져, 그리고 그림에서 보이는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될 베니, 비디, 비시입니다. 자, 줄리어스 시저가 남긴 명언 중 베니, 비디, 비시,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입니다. 라틴어가 재미있는 것이 동사 하나로 시제와 태뿐만 아니라 주어까지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표현 하나로 우리는 영어 어근 3개를 한꺼번에 알 수 있으니 이 표현은 암기해두면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우선 두 번째, 비디는 나는 보았다 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어근 비드는 see, 즉 보다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보는 것, 비디오를 떠올리면 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비시는 나는 이겼다 인데 승리, 빅토리를 떠올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 시간에 하고자 하는 내용은 처음에 나온 베니, 나는 왔다입니다. 베니, 오다, come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예로 advent를 볼까요? 접두사 add는 앞의 강조에서 설명한 대로 접근이나 도달 또는 완료를 나타내므로 advent는 coming, 즉 왔음, 도달했음 이란 의미라서 보다시피 우리말로는 도래, 도달 또는 출현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The advent of new technology는 신기술의 도래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convene을 볼까요? 접속사 con은 together를 의미한다는 것은 이미 아실 겁니다. 그래서 convene이 자동사로 쓰이면 어근 ven이 come의 의미이므로 come together, 즉 모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동사로 쓰이면 모이게 하다, call together, 즉 불러 모으다 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영사전을 잠깐 살펴볼까요? 타동사가 먼저 나오고 자동사가 나중에 나와 있는데 자동사 먼저 보면 회합하다 라고 나오고 타동사로는 소집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본 대로 각각이 모이다, 모이게 하다와 의미가 매칭이 되나요? 그런데 왜 모이다, 모이게 하다 라고 해석하지 않고 굳이 회합하다, 소집하다 라고 해석했을까요? 참고로 convene의 명사형인 convention의 영영사전 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을 보니 most people in a society, 어떤 사회 내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convene과 그것의 명사형인 convention은 어떤 테두리 내에 속하는 구성원 대부분에게 적용되는 것일 때
사용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합한다는 것은 어떤 단체의 회원 거의 대부분이 모인다는 것을, 소집한다는 것은 어떤 단체의 회원 거의 대부분을 불러 모은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한자 문화권에서 컨빈을 번역하기 위해 채택한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왜 제가 컨빈을 설명하는데 컨빈의 영영풀이가 아닌 컨벤션의 영영풀이를 굳이 제시했을까요? 네이티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컨빈의 영영풀이에 most people in a society 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컨벤션의 내용을 가져온 것입니다. 외국어 학습의 난제 중 하나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컨벤션입니다. 사전을 보니 4가지 해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컨벤션은 컨빈의 명사이니 그 의미는 coming together이고, 이것이 네이티브의 머릿속에 형성되어 있는 컨벤션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coming together가 피지컬한 것, 즉 물리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멘탈에 해당하는, 다시 말해 사고 방식에 관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coming together가 피지컬한 것일 경우 모임, 멘탈에 해당하는 경우 합일, 합치라는 개념으로 그들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컨벤션의 첫 번째 의미는 구성원 대부분이 참석하는 모임, 그래서 어떤 단체의 대규모 회합이나 모임, 대회가 되고, 두 번째로는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행동 방식, 즉 사회 내에 시간을 두고 형성된 관습이나 관례, 전통이란 의미가 되며, 세 번째 의미로는 회원이나 참석자 거의 대부분이 동의한 조약이나 협약이란 의미가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의 예시로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이라고 하면 뭐뭇에 관한 UN 협약이나 UN 조약이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회의에서 채택되는 협약이나 조약은 회원, 그러니까 구성원 거의 대부분이 찬성하면 채택될 수 있으므로 컨벤션이란 단어가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젠 형용사 컨벤셔널입니다. 관습적인, 관례적인, 전통적인 이란 의미는 익숙한데, 무기가 재래식의 이란 해석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컨벤셔널 웨펀은 사전적 의미로 재래식 무기라고 해석하는데, 학생들에게 어떤 무기를 재래식 무기라고 하는가를 물어보면 활이나 창, 칼 같은 무기라고 대답을 많이 하더군요. 이는 학생들의 대답이 틀렸다기보다는 컨벤셔널의 번역을 애초에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한 탓이 큰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해할 것입니다. 컨벤셔널은 구성원 대부분이 인정하는, 즉 사용해도 괜찮다고 합의한 이란 의미이므로 너무나 무시무시해서 도저히 사용이 허락되어서는 안 되는 무기의 반대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영사전을 참고해보면 Do not involve nuclear explosives, 핵폭탄을 포함하지 않는 무기라는 의미가 되어 컨벤셔널은 비핵의 라는 뜻으로도 쓰이게 된 것입니다. 다음, 많이 알고 있는 컨벤셔널 위스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통념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좋더라 라고 대부분의 의견이 합일된 행동 방식을 가리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advent입니다. coming의 의미라서 도래, 도달, 출현
해석된다고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이것의 형용사로 adventive가 있습니다. 도래한이라는 의미인데 사실 외부에서 도래한이라는 의미라서 동식물이 토착이 아닌 외래의 라고 해석되며 명사로 쓰이면 외래 동식물이란 뜻입니다. 이 adventive의 반의어인 indigenous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단어입니다. adventive의 반의어라고 했으니 보시다시피 어느 지역 원산의, 자생종의, 토종의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adventive는 형태상 adventurous와 비교해서 기억해 두어야 하는데 adventure의 형용사이므로 모험심이 강한, 모험적인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발명하다, invent의 표형은 당연히 아실 겁니다. 발명하다 invent의 형용사는 inventive인데 그럼 inventory는 뜻이 어떻게 될까요? 접두사 in은 안에, 안쪽에 란 의미이고 then은 come, 오다란 의미라서 inventory는 들여와진 것 이란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재고, 재고품, 그리고 들여와져 있는 물건의 목록, 즉 재고 목록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재고의 한자 의미를 참고해 본다면 있을 제, 곧짚고 해서 창고 같은 곳에 들여와져 있는 것이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revenant입니다. 단어를 분석해보면 접두사 re는 bag을, 전미사 ant는 merchant, 상인에서 보듯 사람을 의미하므로 revenant는 돌아온 자, 돌아온 사람 이란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배나 긴 여행에서 돌아온 사람이나 저승에서 돌아온 자, 즉 망령이나 유령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revenue는 coming back이나 return, 돌아오는 것이란 의미에서 수익, 수입이란 의미가 나왔는데 주로 정부 기관의 수익이나 수입이라서 세입이라고 많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The Internal Revenue Service는 줄여서 DIRS라고 하는데 국세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return도 명사로 쓰여 돌아오는 것이란 의미니까 수익, 수입이란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a high rate of return on capital은 자본에 대한 높은 수익률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convent입니다. 접수사 con이 together의 의미이고 어근ven이 come의 의미라서 이 역시 coming together, 모이다 라는 개념에서 생겨난 단어입니다. 처음에는 주일마다 정기적으로 아니면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모이는 곳이란 의미에서 집회소나 교회 성당을 가리켰지만 성직자나 수도사가 거주하는 수도원이란 의미로 변형되었다가 나중에는 마너스테리와 구분하기 위해 수녀원이란 의미를 가지게 된 단어입니다. 참고로 남자 수도사가 거주하는 곳을 마너스테리라고 하는데 앞의 mon, mon은 남자 수도사 멍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멍크에서 mon은 하나나 홀로를 의미하는 모노, mono에서 온 말로 멍크의 본래 의미는 홀로 거하는 자란 뜻이었습니다. 참고로 컨벤티클을 한번 볼까요? 전미사로 쓰인 CL이 클이나 CUL이 큐는 지소사라고 하는데 작은 것을 의미하는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particle은 부분을 이루는 작은 것이란 개념에서 입자라고 해석되고 말로큘은 작은 덩어리라는 개념에서 분자라고 해석이 되는데 그럼 컨벤티클은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컨벤티클에서 컨벤트는 본래 집회소, 교회, 성당이란 의미로 쓰였고 CL이 클은 작은 것을 나타낸다고 했으므로 본래 의미는 작은 집회소, 작은 교회, 작은 성당이란 뜻인데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단체의 소규모 집회나 집회소에서 비밀 집회, 비밀 집회소란 의미가 나온 것입니다. 자, 이젠 프라버넌스입니다. 단어를 분석해보면 프로는 forth, 앞으로를, then은 come을 의미하므로 앞으로 나오다 라는 의미가 되는데 come forth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appear나 be produced가 되어 나타나다, 생성되다 란 뜻으로 쓰여 예문 He struck the rock and water came forth 는 성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문장인데 모세가 바위를 치니 물이 나왔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프라버넌스로 돌아가면 ance, 언스는 명사형 전미사라서 프라버넌스는 어떠한 것이 등장한 곳, 생성된 곳이란 개념에서 기원, 출처, 유래라고 해석되는 것입니다. 이젠 parvenu입니다. 단어를 분석해보면 per, per가 변형된 par, 파는 through의 의미이고 ven은 come의 의미라서 문자 그대로는 뚫고 들어온 자란 뜻으로 상류사회에 막 진입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바라보는 기존 상류층의 시선은 어떨 것 같습니까? 곱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버뉴는 벼락부자나 졸부를 의미하는데 경멸의 의미가 내포된 단어입니다. 영영사전을 참고해보면 acquired wealth or high status, not very cultured or well educated. 부유함이나 높은 지위를 얻었으나 그다지 교양이 있거나 교육을 잘 받지는 못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인다고 나와 있습니다. 파버뉴와 동의어로 upstart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동사로 쓰이면 갑자기 일어서다, 나타나다 라는 의미인데 명사로 쓰이면 갑자기 일어선 자, 즉 갑자기 성취한 자라는 뜻으로 역시 경멸의 뉘앙스를 담은 벼락부자나 졸부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는 오다, come을 의미하는 어근, then이 포함된 명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젠 동사를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합시다. Are you coming to the club with us tonight? 이 문장을 해석하면 오늘 밤 우리와 클럽에 가겠니? 가 되는데 이때 come은 우리말로 오다가 아니라 가다라고 해석해야 적절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이를 염두에 두고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B는 카운터에서 나온 컨트롤와 then이 합쳐진 단어인데 컨트롤은 against를 의미하고 then은 come을 의미하여 문자 그대로는 역행하다 란 뜻으로 법이나 규칙에 역행하다 에서 법이나 규칙을 위반하다 란 의미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컨트롤가 포함된 contrary to는 자체가 전치사 against의 의미로 뭐뭐과는 다른, 뭐뭐과는 반대되는 이라는 의미라는 것 이미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컨트로빈의 명사는 contravention 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젠 circumvent입니다. circum은 around를 의미하는데 circle, 즉 둥근 원을 떠올리면 될 것입니다. 이것이 come을 의미하는 then과 합쳐져 둘러가다, 우회하다 란 뜻을 가지게 된 것인데 어려움이나 법 등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둘러가는 것이므로 교묘히 피하다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ircumvent the law는 법을 교묘히 회피하다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intervene입니다.
between이나 among을 의미하는 inter와 come을 의미하는 than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between이나 among을 의미하는 접두사 inter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로는 뭐뭐 사이나 뭐뭐 간이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그래서 internationally 국제적인 이라고 해석되는 것은 가령 국제관계라는 것은 나라들 간 관계 아니면 나라들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intervene은 사이에 들어가다 란 의미에서 좋은 뜻으로는 중재하다 라고 해석되고, 나쁜 의미로는 개입하다, 끼어들다 라고 해석되는 것입니다. 명사 intervention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명단어장 7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